자, 그럼 저희 아마추어 시절부터 김선우 선수의 이 커리어 한번 쭉 훑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추어 때 뭐 어떤 선수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휴문고에서 에이스 네. 아주 날리던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통산 청룡기에서 7번의 완봉승을 거뒀고요. 네. 1994년에는 2학년이었는데 에이스로서 청룡기 우승을 이끌었었죠. 네, 이때 휘문고가 이 1994년 이 청룡기 에이스가 이 창단, 이 야구부 창단 첫 청룡기 우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문고 자체가 야구 명문이 됐죠. 네, 지금은. 네. 휘문이 그다지 야구 뭐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김선우 때 반짝했고 네. 나중에 임선동 때 한번 또 아. 반짝했고 그리고 다시 좀 조용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선우 위원이 저 서정하고 동기예요. 네. 예. 그래서 저 아마 때부터 예. 김선우가 아마 고등학교 투수 랭킹 1위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 청소년대회도 나가는데 이때 뭐 유일하게 2학년이 대표팀에 네. 선발됐을 정도로 정말 떡잎부터 달랐다. 뭐 이런 거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996년에는 이제 오비베어스 당시가 우선 지명을 미리 해놨는데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저 대학교 가는 게 예, 명문대학교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좀 대세였죠. 예, 지금은 완전 반대로 됐습니다만. 네. 뭐 일화가 있는데 이때 김선우 선수는 LG 입단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제 뭐 오비베어스가 지명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아버님이 입학을 강력하게 권해가지고 네네. 네,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도 이제 대학 진학을 원했고 이 LG 팬이었던 게 또 아버지도 또 LG 팬이어서 네. LG에 입단하기를 또 바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제 야구 생활을 계속 이어가다가 네.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의 이 레이더망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김선우 선수는 해외 이 유망주 중에서는 좀 손에 꼽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인 130만 달러에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예전에는 보스턴하고 시카고 컵스하고 한국 선수 참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김선우 말고도 뭐 조진호, 송승준도 있었고, 네. 조진호 선수. 네, 조진호. 맞습니다. 조진호가 제일 먼저 메이저는 또 제일 먼저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네. 진출은 또 네. 일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상훈 선수랑도 계약 맺었었고. 네. 이때 당시에 130만 달러, 뭐 김병현 선수의 200만 달러가 넘는 계약금에 비하면 좀 적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지금도 사실은 이 국제 유망주가 100만 달러 넘는 계약금을 받고 입단한다? 요거는 정말 엄청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도 알고 보면은 계약금이 뭐 $10,000, $20,000 이런 선수들도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진짜 국제 유망주로서는 최대어로 손꼽혔던 김선우 선수인데 이 마이너리그 뭐 싱글A부터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서 드디어 2001년 만 23세로 빅리그에 데뷔를 합니다. 이때 마이너리그 네. 당시 평가가 좀 어땠었나요? 사실 마이너리그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빅리그에 콜업될 때까지 한 번도 3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빅리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빠른 나이에 데뷔할 수 있었던 거는 구위가 워낙에 무시무시했거든요. 김선우 선수가 젊은 시절에는 최고 구속이 156km까지 나왔었고요. 네. 뭐 이 무브먼트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네. 약간 테일링이 걸리는 뱀 직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공격적인 피칭으로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 네. 결국에는 2001년입니다. 만 23세 빅리그 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불펜으로 네.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 사실 보스턴에서 오래 뛰지는 또 못했어요. 또 이듬해 바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네. 보스턴 레드삭스도 이제 김선우 선수를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에 올려서 본 것도 있었지만 네. 이제부터 보스턴은 강팀으로 막 올라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네요. 2001년, 2002년 네. 요 사이면은 그때 이제 유망주를 이용해서 클리프 플로이드, 좀 유명한 선수죠.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김선우와 송승준을 묶어서 몬트리올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송승준은 근데 끝내 메이저리그 못 갔죠. 네. 결국에는 못 갔죠. 송승준도 참 유망주로 퓨처스 게임도 여러 번 나가고 좋았었는데 플로이드라는 거물이죠. 네. 거물 타자하고 거포 외야수였습니까 이때 당시. 그 김선우, 송승준. 그런데 이 트레이드도 근데 네. 김선우 선수는 쭉 보면 사실은 팀의 운 같은 거는 별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재영은 그 릭 피더슨 투수 코치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는데 네. 이 프랭크 로빈슨 이 소수계 아닙니까? 네, 흑인이죠. 흑인이잖아요. 최초 흑인 감독이죠. 진짜
굉장히 좀 김선우를 어렵게 했어. 굉장히 좀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김선우 선수, 송승준 선수가 트레이드되는 장면에 이 뭐 야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 머니볼 보시면 이때 당시에 요 송승준 선수라든지 김선우 선수가 그 화면에 잠깐 비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끔 반갑게 또 보일 때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트레이드가 된 다음에도 몬트리올에서 크게 좀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뭐 몬트리올에서 이제 그래도 조금씩 기회를 주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뭐 감독과의 불화도 있었고 네. 마이너리그에서 이때는 성적이 정말 잘 나오던 시기인데 네네. 메이저리그에 올리지 않았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프랭크 로빈슨 감독이 흑인으로서는 또 최초 감독이 된 사람이잖아요. 네. 뭐 이 선수 생활도 성공적으로 했던 레전드도. 근데 어떻게 좀 이 인종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mi국에서 되게 짧게 10살 때까지 살았지만 네. 유치원 때 원래 제가 퍼블릭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가장 저를 괴롭히던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아. 흑인 애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동양인 인종차별은 백인보다 오히려 흑인들이 더 하는 느낌이 저한테는 남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또. 출전 기회를 또 이 성적에 비해서 거둔 성적에 비해서 좀 잡지 못했었던 게 이 개인으로서는 조금 불행했었던 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몬트리올에서 결국에 벗어나서야 이제 좀 약간 메이저리그 생활의 커리어 하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빛나는 순간이 그래도 있었죠. 그래도 아니, 2004년에는 기회를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몬트리올 때 135이닝 던지 네. 그때가 제일 많이 던진 건데. 그때 네. 제일 많이 던지기도 했었고 이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2005년부터는 워싱턴으로 바뀌었죠. 가게 됩니다. 워싱턴 네. DC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몬트리올 엑스포스 마지막 홈 경기의 승리 투수가 네. 김선우 선수예요. 아. 네. 이때 8.2이닝 1실점인데 마지막까지 완봉승을 노리고 있었는데 2루타 맞고 강판이 됐거든요. 아쉽네요. 네. 이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완봉승으로 장식을 했으면 완투승이죠. 네. 완투승으로 완봉이 될 완봉이 뻔했죠. 될 뻔했네요. 네. 그렇죠. 이제 2루타 맞고 또 실점을 한 거니까 만약에 완봉승으로 마무리했으면 더 역사에 남았을 뻔했는데 네. 아쉽게도 마지막 홈 경기 승리 투수라는 기록에만 좀 네.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2004년입니다. 4승 6패 135.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4.58. 그래도 요 당시가 또 이제 타고 투자고 또 약물의 시대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좀 유의미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2004년 성적 정도면 그래도 이제 좀 빛을 볼 만한 한 4, 5선발 네, 정도. 4, 5선발 정도로 빛을 볼 만한 시기였는데 네. 또 하필이면은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로 트레이드가 된 게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이제 2005년에 몬트리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콜로라도로 또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좀 이때 당시 콜로라도의 쿠어스필드 지금도 물론 엄청나게 심한 타자구장이지만 이때 2000년대 중반에는 더더욱 심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쿠어스필드는요 하도 홈런이 많이 나오니까 이 펜스를 뒤쪽으로 많이 밀어놓은 상태고요. 네. 거기다가 휴미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의 습도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득점이 덜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그냥 다른 구장에 비해서 2배 많은 득점이 나왔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진짜 쿠어스필드가 해발 1600m니까 네. 네. 거의 설악산 정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가 밀도 희박해서 비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가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쳐도 네. 한 250야드 날리는 사람이면 300야드 우습게 나가요. 그러네요. 예, 그만큼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투수들에게는 좀 악몽과 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크 햄튼이 제일 대표적인 먹튀야. 아,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뭐 햄튼 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투수에게 더욱 불리한 이유가 이 타자의 타구가 멀리 뻗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산 위에서 결국엔 야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숨이 금방 가빠진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체력 문제도 투수들은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뻗어나가니까 구장도 큰데 선수들이 자꾸 뒤로 가서 수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빗맞은 탁사성 네, 안타도 그렇죠. 많이 나올 거고. 3루타도 많이 2루타, 나오고. 3루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투수들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뭐 유현진도 그렇고 커쇼도 그렇고 맨날 힘들어 하잖아요. 털리죠. 조 네. 터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네. 콜로라도 로키스 시절에 김선우 선수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이 업적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어쨌든 메이저리그에 요거 한번 해봤으면 그래도 이 아예 업적이 없었다. 또 남는 것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네. 쿠어스필드 완봉승이죠, 바로. 2005년 9월 25일에 쿠어스필드 완봉승을 거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투구수도 꽤 많은데 그래도 네. 감독이 끝까지 던지게 해줬어요. 네. 내려가지 않나 그랬었는데 참 이게 김선우 일생일 때 최고의 경기였죠. 진짜 인생 경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때 당시에 쿠어스필드 완봉승을 거뒀잖아요. 요게 이제 노모 히데오 선수가 이 쿠어스필드 노히트 노론이 있지 않습니까? 요 노히트에 이어서 이 완봉 기록 중에 최소 피안타 2위 기록이래요.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후에는 이제 쿠어스필드도 많이 던지기 괜찮아지면서 여러 투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때까지는 그랬었고요. 노모 히데오 이 노이트 얘기하잖아요. 네네. 쿠어스필드 통산 평균 자책점이 8점대입니다. 8점이 넘어. 그래요? 8점이 넘어. 김선우 한 경기. 선수도 5점대입니다. 예. 김선우 선수도 요 한 경기. 김선우도 자기 코스 평균 자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렇습니다. 요 한 경기만 요것만 얘기하고 네. 싶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거까지만. 네, 신동파님 추인 선수도 콜로라도 로켓스 홈구장이죠. 요 쿠어스에서 사이클링 히트했었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질문하셨는데 네. 마지막 타석에 제일 어렵다는 3루타를 기억했었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쿠어스필드 완봉승을 했지만 이후에는 다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서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2006년 네. 한 시즌에 이제 신시내티로 또 이 적을 옮겨서 13.2이닝 평균 자책점 12.52를 남기고 이제 2007년에는 마이너리그에만 또 있었는데요. 네, 이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가가지고 트리플 A에서 던지다가 음. 끝내 메이저리그에 콜업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 코리안 메이저리거들 중에 마이너리그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다가 돌아온 선수들 꽤 많네요. 그러게요. 이학주 선수도 그랬고, 생각이 나고. 그 김병현 선수도 김병현 결국에는 선수도 마지막에는 2010년도에 그죠? 그렇죠. 네, 어쨌든 2007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저리그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이 한국 프로야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황정윤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네요. 결국에 마이너리그에 있다고 하네. 거기가 자이언츠 가면 안 되겠네. 무덤이네. 무덤. 네, 자이언츠 마이너에는 가면 안 되겠습니다. 잘 안 만나. 네, 그러니까 이 김선우 선수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쿠어스필드 완봉승도 있겠습니다만 요 칼리켄 주니어의 커리어 또 마지막 삼진을 잡아낸 투수라는 또 진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001년에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네네네. 칼리켄 주니어가 은퇴를 했었는데 이때 박찬호 선수 상대로 올스타전에 홈런 친 홈런 그해 치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선우 선수랑 만났죠. 왜냐면 볼티모어 오리올스랑 보스턴 레드삭스는 같은 지구니까. 네네. 그래서 김선우 선수가 등판해서 그 경기는 구원 등판했는데 정말 잘 던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랑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칼리켄 주니어가 김선우 선수랑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네. 덕담 뭐 정말 잘 던졌다. 넌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켄 주니어가 좀 떡잎을 알아봤었던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성이 그만큼 되게 좋은 선수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김선우 선수가 뭐 국제대회 아까 말씀드렸던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도 출전을 했었고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출전을 해서 이제 우승을 거뒀는데 2006년 WBC에도 또 출전을 같이 했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3.2이닝가 던지고 실점을 3실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부진하긴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2006년 이때는 병역이 걸려 있었잖아요. 예, 군 면제를 이때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원래 2006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안 걸려 있었었는데 네. 좋은 성적을 거둬서 나중에 해주자 그렇죠. 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맞습니다. 바뀌었었던 거죠. 맞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병역 면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보단 덜하던 시기였죠. 그렇습니다. 요때 당시에 김선우 의원이 WBC에 같이 출전을 해서 뭐 미국전도 같이 나왔잖아요. 이때 이 벅 마르티네즈 당시 미국 감독을 얼마 전에 이제 캠프 가서 이 그 벅 마르티네즈 감독이 요새는 저기 토론토 해설위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벅 마르티네즈 해설위원이죠, 이제는. 위원을 만났는데, 그때 기억나냐? 나 WBC 때 저쪽 한국 팀에 있었다. 우리 팀이 당신네 팀 이겼었던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르티네즈 씨가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당연히 우승할 줄 알고 지들이 그냥 안방에서 만들어놨던 거 아닙니까? 잔치를. 맞아요.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농구의 드림팀처럼 마이클 조던 원조 드림팀처럼 압도적으로 타 팀들을 압살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개망신을 당했죠.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마르티네즈 감독은 제일 WBC 때 한국 팀에서 두드러진 선수, 제일 잘 던졌던
있었던 선수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좌완 투수 누구 있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김선우 선수가 그 선수 전병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와서 얘기하는 말이지만 이 전병두 선수가 그때 당시에 진짜 공이 좋았었다고 진짜 잘 생각하면 던졌었죠. 네, 아주 약간 아쉬움이 남겨지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KBO 리그를 복귀해서 이제 두산 베어스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뭐 우선 지명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건가요? 그렇죠. 우선 지명이 이제 오비 베어스, 두산 베어스로 바뀐 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복귀를 한 게 된 거고요. 네. 해외파 드래프트랑 관련이 없는 2008년 복귀였습니다. 네. 뭐 근데 잠깐 이제 좀 메이저리그에서 플레이 스타일 같은 걸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렇죠. 뭐 아까 얘기도 하긴 했지만 김선호 선수가 지금은 뭐 안경도 쓰시고 굉장히 지적인 해설위원이시지만 그렇죠.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강속구 투수였고요. 성격도 다소 다혈질에 공격적인 투구를 굉장히 즐겨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뭐 뱀직구,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뭐 이렇게 던졌었고요. 그래요. 근데 생긴 것과는 다르게 외모가 굉장히 곱상해요. 네. 잘생겼어요. 그렇죠. 네. 운동선수가 이렇게 잘생겼고 곱상하게 생길 수도 맞아요. 있구나 하는데 네. 이 내면에 이 파이터 기질이 있어요. 예. 술도 잘 먹고 네. 근데 요즘 이제 술 너무 많이 먹다가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 술도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정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니, 나랑 몇 번 술 먹고 붙다가 진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옛날에 필라델피아 원정을 김선호 선수가 왔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그때 뉴욕 살 때인데 네. 필라델피아 갔어요. 네. 단독 취재 아니야 단독 취재. 네, 아무도 안 그렇죠. 가. 거길 가가지고 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술 한잔 먹자. 네. 예. 저한테 죽은 사람 먹다가 간다. 그래서 그래 나도 보자. 위원님도 어디 가서 안 풀리시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그 김선호랑 술을 먹은 게 이제 20년 후에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20년 후에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아니 먹지는 않았어요. 먹지는 드시진 않았어요. 때 네네. 이제 한번 술 한번 먹자. 언제 한번 먹자가 20년 뒤였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뭐 빠른 페스티벌, 뭐 투심 페스티벌,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뭐 다양한 구질을 던졌는데 이 한국 프로야구에 들어와서 그 다양성이 조금 더 극대화된 것 같아요. 뭐 스플리터 던진다고 하고 뭐 커브 던진다고 하고 새로운 구종을 많이 개발하려고 했었죠. 이 한국에 와서 투구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졌었어요. 네. 2011년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다가 뜬금포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2011년에는 16승 평균자책점도 1.13이었는데 이때부터 약간 좀 지능적인 투구를 하기 시작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3.13. 네. 요때 당시에 이제 니퍼트 선수와 함께 원투 펀치를 이뤄서 막강한 선발진을 또 구축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한상현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김선우 니퍼트 1, 2 선발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김대현님, 김병현, 김선우 같은 팀에서 선발 경쟁할 때 누가 더 잘했었나요? 요 콜로라도 시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좀 더 잘했었습니다. 은근히 김병현 선수가 이 콜로라도에서 선발하던 시절의 성적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네네. 아니 근데 김병현하고 김선호하고 또 정말 절친이에요 또 둘이. 네. 예. 그 김병현이 뭐 광주일고 뭐 서재웅 뭐 최사파와 동문이기도 하지만 김선호하고도 정말 친합니다.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선우 선수가 늘 얘기해요. 김병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서 김병현에게 굉장히 좀 고마워. 뭐 김병현 선수 집에서 같이 살았었다고 하죠. 그럼요. 그런 적도 있었구나. 김병현 이미 좀 돈 좀 많이 벌었고 그때. 네. 콜로라도 시절에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여기 위에도 인터뷰에서. 올려주세요. 네. 어쨌든 이제 KBO에서도 2013년까지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뛰다가 결국에 사실 마지막 시즌에는 좀 좋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이 꿈에 그리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꿈에 그리던 LG 트윈스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네. 하지만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은퇴하고 지금까지도 MBC에서 해설위원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해설위원인데 이제 지난 시즌 2019 시즌 포스트 시즌 때 이제 이 포스트 시즌 중계를 위해서 현지를 또 갔잖아요. 그랬을 때 작두 해설, 뭐 이제 흐름을 읽는 해설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진짜 이 뭐라 해야 될까 작두 탔다 뭐 이런 평을 많이 들었는데 점점 이 해설위원으로서의 이 스킬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니 근데 잘해요. 네, 진짜 잘합니다. 김선호가 해설 참 잘합니다. 김선호 위원이 진짜 저도 틈나면 저도 저중계 때문에 피곤해서 다른 사람 거 잘 못 보는데 김선호 위원 거는 웬만하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류현진 거 하니까 거의 웬만하면 다 하니까
보면은 확실히 이제 보는 눈이 좋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방송 준비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와요. 세이버매트릭스 칼럼도 많이 읽으세요. 읽고 그렇습니다. 피드백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한상현님 메이저리그 해설 정말 잘하는 듯요. 다음 공 예상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마침 또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던 게 이 아무래도 투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 중계를 또 주로 하시다 보니까 이 마운드에 있는 투수의 이 마인드라든지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투수에게 유리하고 타자에게는 또 허를 찌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짚어주는 게 팬들에게 있어서 좀 이 큰 가려움을 좀 해소해주는 역할이 아닐까. 본인이 지가 그렇게 잘 못해서 그래요. 머리로 상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는 현역 때 좀 그렇게 하지. 네, 어서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해야 또 김선우 위원의 해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김선우 위원이 현장 복귀 글쎄 그다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코칭 스태프. 근데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그 투수 코치로서의 능력이 출중할 것 같고. 잘할 텐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본인이 방송인으로서 해설자로서의 역량도 참 좋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포스트 허구현이 아니냐. 앞으로 우리나라 해설계를 확실하게 이끌어갈 넘버원 해설위원. 그렇게 저는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손 위원님이 또 이렇게 극찬하실 정도면 얼만큼 해설 실력이 대단한지 또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김선우 이제 해설위원입니다. 김선우 해설위원의 승승장구를 또 기원하면서 오늘 시간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